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지휘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뭉개셨어요? 8개월 동안? 지금 8월 7일 인사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윤미향 의원 소환도 못했어요? 경기도의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나눔의 집은 정의역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죠? 네, 거기는 정의연이나 정대박은 전혀 관련 없는 시설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지지를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이 나가시는데 어느 위원장이든 다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전에 20대 있을 때 우리 저희 법사위원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그 주요 사건을 수사하시다가 지방으로 가신 분들이 계셔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지검장님, 이수건 지검장님, 네. 선서를 하셨죠? 예. 정인신 분이십니다. 네. 위증하면 안 되십니다. 동부지검장 직무대리 하셨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지휘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뭉개셨어요? 8개월 동안? 저 4월 28일자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뭉갰냐고요? 뭐 5월부터 수사가 사실상 시작돼서 자, 국군 양주병원 압수수색 언제 했습니까? 8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알고 있어요? 예. 8월 초에 했다고 치죠. 인사가 8월 7일 날 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기 동부지검장이 8월 11일 날 김관정 지검장이 부임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압수수색 수사지휘는 지검장님이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검찰청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내부 보고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검찰 내부 보고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 왜 보고를 안 적절하지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이 압수수색을 한 달 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사무규칙 2, 3조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증거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의 장이 상급 검찰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 진단서 등을 입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데요. 아니, 이 정도 중요한 사건에 병원을 압수수색하면 사전에 보고하는 게 통상적인 거 아닙니까? 보고 안 하셨어요?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아니, 보고 안 했다는 게 다 나타났어요. 보고 안 하셨죠? 이거 보세요. 대금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 지원장교 A씨, A대위 아시죠? 네. 불러 조사했죠? 네. 진술 누락 사건 알죠? 그거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남우 차장 아시죠? 예. 이번 사표낸. 네. 그분도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 검사장님하고 대검에 있는 그 당시에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하고 두 사람이서 직거래 해가지고 검찰총장 패싱하고 담당차장 패싱하고 그렇게 지원장교 A대위 진술이 누락됐다. 이런 게 기사에 나왔어요. 잘못된 기사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달라요? 예.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 A대위 진술 누락 부분에 있어서 지검장님 모르셨어요? 그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 받은 거 없어요? 예. 이거 보십시오. 압수수색한 것도 대금에 보고도 안 하고 상급 검찰청에 장에 보고도 안 하고 또 적어도 이 중요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동부지검장 직무대리가 이 진술이 누락됐는지도 모르고 압수수색 검찰총장 보고도 안 하고 진술 누락 보고도 모르고 허술하고 엉성하게 수사하고 나몰라라 그러고 울산지검 옵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진술 누락 부분은 지검장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영수 공장님 서부지검장 하시다고 하셨죠? 네. 이강래 전 의원 도로공사 사장 가족업체 납품 몰아주기 사건 수사 지휘하셨죠? 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했던 것으로 알아요? 네. 윤미향 사건 수사 지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강래 사장 이 스마트 가로등 사건 이거 5년 동안 3천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얘기해놓고 둘째 셋째 동생 회사의 핵심 부품 이거 독점으로 납품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불기소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기소될 때 이런 수사가 있느냐 이런 비난 많았던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하게 당시 지검장이었던 우리 고검장님은 대구로 고검장으로 오시고 차장이었던 이정현 검사는 대검의 공안부장으로 하셨어요. 참 묘하죠?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 이거 5월 20일 날 수사 개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서부지검에 직접 조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검으로부터 수사 지원 받고 또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 파견 받고 회계사 자격이 있는 전문 수사관 파견 받고 그렇게 하셔갖고 수사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7일 인사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윤미향 의원 소환도 못했어요. 보십시오. 압수수색 2번 다 했고 그다음 회계 담당자 1차 조사, 2차 조사, 회계 담당 A 참고인 조사, 3고인 조사, 건설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또 할머니 양아들, 할머니 딸 소환조사 다 했고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이 정도면 6월 중순에 사순쯤에는 윤미향 의원 소환해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런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경기도의 민간합동조사단 여기는요 수사권도 없어요. 강제 수사권도 없어요. 7월 6일날 조사 시작해서 8월 11일날 한 달 만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나눔의 집치기 위안부 할머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경기도의 민간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하는 문제를 지금 도대체 우리 고검장님께서 수사 지휘하시면서 3개월 동안 윤미향을 소환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고검장 오시고 다른 분 오셔가지고 겨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수사 시각 3개월 만에 겨우 8월 13일 날 소환 조사하고 9월 14일 날 불구속 기소하고 이렇게 지금 그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변방 돌고 이게 지금 주변 수사하고 변두리 수사하다가 그냥 그 우리 지검장님은 대구로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도 그러니까 내가 좀 얘기 끝나고 좀 답변하세요. 그래서 참 저는 보면 이 대구하고 부산이 이게 우리 일선 검사님들은 유배지인데 이 수뇌부들은 참 영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요 대구고 울산이고 수사 이렇게 뭉개면 안 됩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뭉개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정광석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거.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대구와 울산에서 그렇게 인식이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 열심히 해왔던 수사팀에 대한 그 명예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이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원칙을 좀 엄격하게 지키자라고 해서 외부에 일일이 그 수사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뭉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 자체가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았고 그리고 그 공소시효인 10년 기간 동안에 그 두 단체의 자금 집행 내역을 꼼꼼히 다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법인 명의, 개인 명의, 계좌를 한 100여 개 이상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 또 한 50여 명이 넘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가 70여 명 이상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가 좀 된 것이지 절대 그 사건을 저희가 어떤 눈치를 보거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네. 지검장을 바꾸고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가 그 수사 과정에서 윤미향 핵심 피의자인 윤미향 의원 소환도 안 했는데 지검장을 대구로 내려보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수사를 제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저희가 수사 마무리 단계까지 다른 일체 고려 없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되지 않는 부분은 불기소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나눔의 집은 정의역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죠? 네, 거기는 정의연이나 정대박은 전혀 관련 없는 시설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네. 제가 그 증인들과 질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아니고 위원장께서 다른 얘기를 했다.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위원장님은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시간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게 공정한 진행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질의를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의원으로 하는 질의거든요. 의원 자격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격도 있지만 의원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순서에 위원장님이 시간을 얻어서 그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그렇게 할 수 하십시오. 있는데요. 장재현 의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구 고검장한테 답변 이게 다 드렸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답변 드릴 뭐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오. 위원장으로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의 취지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질문이 혹시 혼동될 수 있어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실 것 같고, 아니 원래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과 달랐을 때는 그것을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증인한테 다시 확인해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회의록에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나가시는데 어느 위원장이든 다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전에 20대 있을 때 우리 저희 법사위에서 그렇게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그 진행 자체 가지고 본인의 질문에 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검사장이나 그분의 책임 소재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아니죠. 그거 그냥 간단하게 뭐 물어보면 되는 걸 그걸 제가 7분 동안 써야 되겠습니까? 그 불편하시다면 뭐 앞으로 좀 자제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의 그 이해를 위해서 저희는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 뭐 불편하시다면.